네, 제 일부 소담수담 사이섬은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의 소재는 귀인과 악인입니다. 네, 내가 살면서 만났던 악인 혹은 귀인 또는 둘 다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은 좋은 귀인들끼리 만나서 그쵸. 잘 돼요. 예, 그리고 귀인이 귀인을 만나고 또는 귀인이 이제 좋은 어떤 뭔가를 해주고 이러는데 중간중간 또 이제 악인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를테면 액토플라즘 같은 그런 악인 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 서 작가님은 귀인 악인 어느 분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귀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귀인이 압도적으로 네, 많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음. 악인도 있죠. 있는데 악인을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알아보잖아요. 아는 형 막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상한 기운 막 이렇게 보이는. 사실 우리도 삶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막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기운이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선한 기운, 악한 기운. 근데 악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피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안 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순간에 그 더 많은 압도적인 귀인들과 함께 그 악인의 기운을 이렇게 좀 누르거나 피하거나 이제 견디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소설 또 재미도 있고 또 이거 읽고 또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가가 왜 학교를 했을까 생각하면 학교는 사실 피하기가 너무 힘든 데인 그렇죠. 거예요. 회사는 뭐 아무리 아까워도 내가 그만두거나 쉬거나도 할 수 있는데 학교는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반에 뭐 그 어떤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서 이 학교가 지나오고 나니까 조금 이제 멀어서 그렇지 학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구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안 좋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기억에 세게 남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좀 압도적이죠.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고 역량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도 좀 나고. 에버글로우님이 내가 악인이면 어떡하죠? 라고. 굉장히 그 메타인지가 좀 강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악인들 만한 상은 좀 아니에요. 맞아요. 악인들은 이런 생각이 없죠. 맞아요. 박철우 교수님은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저도 귀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악인이 누구가 있을까 막 열심히 생각했는데 이제 겨우 몇 명 생각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먼 데는 악인이 많죠. 근데 가까운 데는 악인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전 평생 학교에서만 살았는데 학교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힘들었구나 생각을 하다가 근데 역시 혹시 뭐 보건교사 이런 거? 아니, 뭐 이따가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보건교사가 아니었고 사실 양호 선생님이었잖아요. 양호 선생님. 네. 맞아. 근데 뭐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양호 선생님은 뭐 어쨌든 저도 귀인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죠. 귀인분들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유형이었어요? 악인들은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 이제 직장 동료들이었는데 학교에서 너무 범위가 좁혀지는 거 아니야?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미국에서 제가 몇 사람 알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저희 그 영어 자막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오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학과 내에서 막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좀 힘들어서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괴롭힌다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서 뭐 학교에다도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고쳐지니까 그럴 때는 뭐 내가 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아내가 얘기해줘서 저는 또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 밖을 잘 안 나가는 타입인데 아내가 귀인이구나.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는데 나가는 게 맞다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케이스. 그렇죠.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하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탐하는. 그런 권력도 참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저런 욕심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악인들이 어떤 존재를 악인이라고 할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악인일 수도 물론 있는 거니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 상대성을 약간 또 줄이면 이제 악한 속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좀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있어요. 너무 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욕심내면 잘 모르는데 굳이 말하면 그걸 가지고 다투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그리고 굳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거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어떻게든 해놓고 그걸 또 나중에 이렇게 정당화를 열심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 악인의 속성? 이라면 뭘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네, 거. 저는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직장 생활했을 때 저도 뭐 몇 명의 악인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남는. 지금 아련하게 좀 있어요. 왔다 갔다 이름도 해. 있고, 저는 막 소설에 막 이렇게 조합해서도 써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네.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복수할까? 근데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저한테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까운 데서 소소한 악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이 별로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큰 일을, 그러니까 저한테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없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일 때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제가 이건 학교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하여튼 그 어디 가서 이제 뭐 하여튼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장인분이 있었어요. 장. 네. 장. 뭐 무슨 관장 이렇게 장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임을 하자마자부터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걸 다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그게 공정이나 뭐 공공과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 눈에 여기가 거슬려. 이거 치우고 그러면 정말 그거를 치워요.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기둥 이런 거 되게 큰 거. 근데 그걸 결국 없애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너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치우고 뭐 이렇게 보고 눈에 거슬리면 뭐 7시까지 해. 뭐 예를 들면 6시까지 했는데 갑자기 7시까지 해. 이런 되게 식으로 독재자 유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이기적인 자신의 시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뒤에 와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네. 내가 기분 파여서 막 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은 자기가 말하고 나서 생각해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도 절대 시인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더 고집 부려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기적이고 고집 부리는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 일단은 되게 악인의 큰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네. 무슨 학교라고요? 그분 아직도 페이스북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댓글 달고 다녀요. 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확실히 이게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나를 아낀다가 아니라 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악인의 되게 중요한 속성이긴 한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가 확실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예. 네. 그냥 소소한 악인들 정도는 그냥 그렇게 그냥 맞아요. 뿌띠데블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또 권력을 탐해. 네. 예. 악을 뿌리고 싶은가 봐. 그리고 또 지나치게 또 부지런한 사람이죠. 제 악의는. 그래서 너무 이명박. 그냥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예. 네, 힘들었어요. 예. 뭐. 그러고 보면 윤석열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악을 다른 부지런한 사람이 네. 있어가지고 스케일이 엄청 맞아요. 크고. 예. 네. 김용현 뭐 이런 사람들 네. 이제 그래서 있으니까. 합체가 되니까 예. 여러 이렇게 속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악인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권력과 연관된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도 이제 그렇게 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보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탐해서 악인인 걸까 악인이라서 권력을 탐하는 걸까가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예, 되게 찰떡이에요, 찰떡.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탐하는 거나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학회장이 됐고 뭐 그 장자리 붙는 것들 이거를 탐하는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좀 비슷한 유형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고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읽었던 책에도 보면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성, 예, 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확실히 악의 속성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오셨어요? 근데 피하는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속성 외에도 보면 진짜 고집불통이고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타인이 뭘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자신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척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숙이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거나. 근데 저는 대체로 조금은 떠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떠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우린 맞서 멀리 싸우진 멀리 않는구나. 가. 멀리 멀리 가. 아니 일단 맞서 보는데 안 되니까 이제. 네, 네. 우리가 네. 맞서 봐야 진짜 비비탄 총알이죠. 아유, 뭐. 그렇죠? 선택지가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굳이 내 스트레스를 막 하고 네, 또 갉아 먹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가는 게 참 슬프긴 한데 네,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소중하니까 떠나야죠. 대부분의 만났던 악인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거의- 멀어지는 방식으로. 예, 뭐 젊을 땐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진짜 안 돼요. 그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없었겠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악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저런 사람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권력을 또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대부분 떠났죠.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맞서 싸우는 스타일들은 아니고 이게 일단 네.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얻게 되는 일종의 삶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이런다고 고쳐지겠나? 또는 퇴치되겠나? 예,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 예. 네. 가다가 지푸레 쓰러지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예, 저는 이제 퇴치를 좀 하려는 스타일에 가까워서, 예, 이렇게 비비탄이 됐건 뭐 칼이 됐건 이제 쓸 수 있는 때는 되게 쓰는 편인데, 그때 이제 이른바 현타가 찾아올 때가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나라도 나서서 맞서 싸워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인데 둘 다 똑같아. 예, 라고. 그래서 이건 이익 다툼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하느님만 못한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긴들 예, 악인이 퇴치되고 선한 세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그놈이 그놈인 상태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굳이 못하러 이런 싸움을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막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거 저는 뭐 아주 작은 건데 이제 학생이 이제 컨닝을 했어요 시험에서. 네. 그래서 학생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뭐 이제 불러다가 이런데 왜 했냐 그때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교에 제가 있던 학교는 무조건 학생이랑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학교에다 리포트하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한국식 마인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렀는데도 저는 이제 부정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그 학생과 나랑 있고 삼자가 있어서 세 명이서 이렇게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 과정을 지나고 또 그 학생이 이제 인정을 안 하면 또 뭐 약간 미니 재판 같은 걸 또 하거든요. 그 학생들 뭐 약간 재판관들이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가는 걸 보고 이 뭐 약간 이 다른 학생들한테 공정하지 않으니까 뭐 컨닝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 건데 너무 그 절차가 그 하나 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참 힘든 걸 보고 이것이 맞나 아니면은 아니 물론 그 학생에게 적당한 그 벌이 내려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렇게 한번 마음 먹고 끝까지 막 이제 내가 안 했다고 부정하는 거를 끝까지 이렇게 처벌하는 그 과정이 너무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 다음
애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있을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충분히 이렇게 네. 전염은 되긴 하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좀 약간 짜친다. 제가 아무래도 왜 물론 이제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또는 이제 점수를 주는 사람과 학생은 약간 권력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학교는 그 제도를 네. 이제 세운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악인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컨닝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퇴치를 하는 과정이 그건 훨씬 더 크고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네.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할 생각이 이제 잘 안 든다. 네. 근데 사실 그 학생은 그 무슨 교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막 지어낸 거 아니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학위를 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설득이 생기고. 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네.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네.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마 자기는 좀 뭐죠? 그러니까 당황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뻔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약간 안 좋은 기억으로 네. 있어요, 이게. 제가 뭐 계속 직구게 이렇게 질문하지만 박철우 교수님이 이런 걸 되게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일이라고 스트레스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별거 아닌데, 그렇죠. 예, 별거 예. 아닌데 그게 계속 진짜 여기 나오고 좀 조그만 그 옴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느낌처럼 계속 신경 쓰게 만들고 차라리 그냥 팔이 하나 뚝 부러지는 게 난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전 요즘 느끼는 게 저의 요즘의 모든 건 나이 듦으로 이렇게 약간 귀결되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더 약해지죠. 약해지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더 피하고 싶어지고 저희 남편은 요즘 계속 도시를 떠나고 싶다. 자꾸 나 또 무시무시한 소리 한다 또. 네, 자꾸만 돈을 많이 벌어서 피츠제럴드처럼 멀리 가서 살고 싶다. 사람 안 예.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예. 자꾸만 해요. 근데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더 싫어요. 사람 만나고 예.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왜 그래라고 설득도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서 이 마음이 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글 쓰는데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 글이 쓰고 싶은데 노란색 글을 쓰려고 내 생활은 근데 다른 색일 수 있죠. 파란색으로 내가 생활하다가 노란색 글 쓰고 싶으면 파란색을 쫙 빼내고 노란색으로 집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노란색 쓰는데 계속 딴 게 뭐 검은 거 회색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계속 여기에 물처럼 흘려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을 못 하니까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다. 맨날 이제 우리가 써야 얼마나 써. 쓰는 몇 작품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를 요즘 많이 케어하죠. 예. 이분에 스트레스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네. 이 책대로라면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모인 데서 이렇게 기운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네. 뭐 원래 어린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빼앗아가는 기운과 이제 주는 기운이 이제 따로 맞아요. 있죠. 달라요. 따로 있죠. 네. 잘 때 주로 기운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 맨 마지막에 왜 아는 형 잘 때 보면서 잘 때 막 기운이 확 나오잖아. 나오죠. 선한 기운들이 그냥. 그쵸. 자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일찍 일어나요. 아직까지는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혼미해요. 진짜. 네. 저는 뭐 아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그 애를 키울 때가 한참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특히 한참 더 피곤할 때였거든요. 일이 너무 많을 때였고 그리고 맨날 밤새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돼서야 겨우 자면은 이제 애가 강아지처럼 일어나잖아요. 너무 강아지처럼 찾아오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저희 애는 제가 이제 죽은 듯이 이러고 있으면 몇 번 해보고 그냥 가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착하다. 다행히 안 그랬는데. 눈 막 쑤시지 않아요? 네. 아이한테서 기운 받아요? 여기는 받는데. 저도 뭐 근데 둘 다 받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어릴 때는 정말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감정이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건 너무 알겠어요. 애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경로와 그냥 너무 아닌데 격렬한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전이 더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요즘은 애가 이제 15살이 됐으면 사춘기 올 것 같은데 아직 되게 평온해서 네. 이것이 폭풍 전야인가 뭔가 하면서 좋아는 하고 있어요. 질풍노도가 오기 전인 거죠. 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온 안올 애들이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남자애들 같은.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저도 딱히 없었다가 아마 대학 가서 생겼던 것 같은데. 대학 가서 네, 그런 분도 네. 많고. 네. 아이는 우리에게 귀인인가 악인인가. 그렇죠.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네, 진짜. 어떤 존재는 물론 악인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예, 마냥 귀인이지만은 않은 귀인들이 있죠. 예. 근데 우리의 상상은 늘 이제 귀인한테 기대고 싶으니까 예, 맨날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충전하고 싶어. 충전하고 싶고 맞아. 막 이제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찾아가고 싶은 어른이 있거나 뭐 선배가 있거나 뭐 친구가 있거나 이러면 흔히 말하면 스승들이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 그냥 충전하고 와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존재가 강렬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약해진 것 맞아요. 같아요. 예전하고 맞아요. 비교해 보면 예. 누구나 다 성말라가지고 네, 예, 네. 어른들도 성마르고 맞아요. 예, 선생님들도 선생님 안 같고 언제 보면 그리고 귀인이었던 분들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귀인의 예. 얼굴을 그것도 맞아요. 했었는데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특히 경우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선생님 네. 같았는데 막 태극기운 들고 계시고 이런 분들로 엉뚱한 바뀌어버린 소리 분들 하시고 많고 이런 예. 분들이 있죠. 맞아요. 특히 저는 최근 한 10년에서 20년간이 한국의 어른들이 급속히 성마른 사람들이 됐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 이제는. 왜요? 저도. 네. 맞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가 매번 찾아뵀던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네, 그분 뭐 변해 가는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제가 사촌형 되게 좋아하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좀 오랫동안 안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또 서먹서먹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형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인은 맞죠.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네. 예, 가끔 그러면 저 자주 빼먹는 분들 좀 계세요? 충전이요? 네. 저도 명승지 가서 만져야 되는 교회 가서 십자가 만지는 뭐 이런 거 거기 예. 베드로 발가락 만진다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잘 안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사람 특히 욕망이 나오는 사람 어느 정도 배제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도 많이 실망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니까 사람한테 좀 덜 기대게 되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나 뭐 박철 교수님, 김한권 박사님도 그렇고 와서 이렇게 두루 만나는 좋은 선배들한테 또 충전도 하고 주로 가서 이제 주일에 가서 충전하고 하긴 또 이제 그런, 신앙이 예, 있으시니까. 그런 네. 편이고 진짜 그때 충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훨씬 제일 네, 중요한 네. 예, 충전기. 거의 뭐 우리는 맞아요. 다 전기차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딘가 가가지고 이렇게 꽂고 있어야지. 네, 진짜 보조 배터리까지 다 채워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예. 있죠. 명승지 쪽이에요, 사람 쪽이에요? 저는 당연히 사람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 쪽 아니에요? 술이었으면 제가 혼자 있을 때 마셨을 텐데 그렇지 아니, 그 네. 사람을 배경으로 술. 예요, 술을 배경으로 술 사람. 배경으로 사람인 것 같고 네. 네, 저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사람을 좋아하고 여기 해시칼리지 오는 게 좋고 물론 왔다 가면 체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정신적 충전. 네, 체력은 방전.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처음 온 건데 이제 그때 6월 3일 날은 또 제 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오니까 그게 좀 길어지니까 막 약간 초조하고 네. 빨리 그래서 오늘 오라고 그래서 사실 반반 감정 싫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고 막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방청 거를 사도 되는 건데 굳이 방청까지 하면서까지 왔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지금의 가장 큰 충전하는 곳은 여기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와서 여기 제
전화기를 항상 충전하는 거 하기도 하거든요. 전기료 많이 나옵니다. 네. 전화기가 방전이 빨리 돼가지고. 네. 여기가 명승지네요. 그럼.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약간 명승지 플러스 약간 이제 충전 베이스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자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시설 확충을 해가지고요. 급속 충전선하고 완속 충전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정영희 교수님한테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충전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다 주고 나면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제 질문 많이 여러 번 했는데 아니라고. 되게 어디 가서 큰 충전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예, 제 충전지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진짜요. 오늘 어디서 또 충전을 하는지. 예. 뭐가 있는 것 같죠, 이러니까. 네.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귀인들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한테 귀인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도 없는 게 낫고 또 반드시 귀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강박도 없는 게 낫죠. 예, 귀인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안 찾아온 그러니까 귀인이 안 생기는 건 내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언제든 귀인이 될 수 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떼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사는 거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사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악인들한테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런 힘들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2부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 보건교사 아는 형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